아이고,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지난 총선 때는 저도 이제 총선 지고 나가지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부정선거 이슈 터져가지고 그거 막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쉴 기간이 없었고, 이번 선거는 끝나고 나니까 또 20대 지지층이 또 급격하게 또 늘어난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커버하려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왜냐면 선거 때만 반짝하고 마면 그게 불가역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제 또 원상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젠더 갈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20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보고서를 이미 2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2018년 말이니까 3년 전쯤에 모 언론사에 한 조사를 보면은 젠더 갈등이 20대에선 가장 큰 갈등이다라는 여론조사가 이미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분노를 느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인들이 이번에 하도 20대 남자가 뜨겁게 반응하니까 피상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논쟁처럼 이게 무슨 군 문제에 대한 보상 문제 정도가 강하게 발현된 것이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 가지고 과연 민주당이 진지한 고민을 했었느냐. 저랑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태경 과장이 게임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다루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범죄나 사건들에 대한 영역도 다루고요. 그리고 가산점이나 쿼터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들 많이 지적해내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민주당 정치인들은 훅 등장해가지고 니네 군대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나타나 버리니까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오히려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을 거부했다고 했을 때, 페미니즘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수치적 평등이라든지 어쨌든 보정, 가산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성 인권이 향상될 수 있고 여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경쟁 선발 직군에 있어서는 여성의 비율이 이미 남성의 비율을 상회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수치적 평등은 뭘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당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이었죠. 당장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수치적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 장관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니까 김현미, 추미애, 유은혜 이런 분들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들 중에서 그런 여성 장관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추미애 검찰개혁, 이렇게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나라를 흔들어 놨고, 유은혜 장관 조국 일가 문제에 있어가지고 계속 미진한 답변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모두 다 알지만은 국토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성할당에 의해 가지고 장관이 된 사람,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없다?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젠더 영역에서 그들 나름의 젠더의 관점에서 했었고,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안 좋은 영향들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그냥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그냥 20대 남성들한테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페미니즘의 영향이 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통 며칠 차에 보니까 여성신문부터 해가지고 한겨레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해대던데, 그냥 가서 돈 들여서 여론조사 해보는 게 나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현상을 부인해봤자 망상밖에 안 남아요. 예. 그럼 다른 데서 원인 찾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20대 초반에 대학생들이 벌써부터 일자리에 있어가지고 절대적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렇게 투표를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페미니즘의 극단화된 형태, 지금 우리가 레디컬 페미니즘이야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성을 대변하고 있느냐 제대로?
전혀 아니죠, 보면은.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녀 성별에 대한 대립구도라는 것 자체가 먹히지가 않는 거죠. 예. 왜냐면은 당장 여성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극단화된 분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 제가 다 그냥 합집합으로 모아보면요. 뭐 화장을 하고 다니면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다. 아니면 머리가 짧은 게 뭐 이게 뭐 머리가 짧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뭐 속옷을 입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뭐 그들의 나름의 기호이고 취향이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소수자예요, 영원한. 당장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페이스북 그랬었지만은 저는 채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것도 나쁜 거 한 거 없기 때문에 저는 채식하시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막아 세울 생각도 없고 자기들이 야채 먹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채식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무슨 뭐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올드한 사람이고 우리만 선민 선택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웃기고 있는 이런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은. 저는 그래서 지금 저나 하태경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레디컬 페미니스트적인 지점에 있는 극단들에 대해 지적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보편적 여성들이 불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요. 네. 예를 들어 태극기 부대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태극기 부대가 이스라엘 국가까지 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누가 태극기 부대를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 이스라엘 국기 들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되게 이상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공격하면 보수가 싫어할 것이다. 그거만큼이나 레디컬 페미니즘 공격하면은 여성들이 싫어할 것이다. 이것도 저는 오류라고 봐요, 저는. 저는 제가 20대 초반부터 정치를 했지만은 정치권의 20대, 30대가 적게 대표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연공서열을 강요하고 20대가 뚫기 어려운 룰을 강요해서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서울, 여의도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그것도 낮 시간대 행사 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 보편적인 젊은 사람들이며 보편적인 여성이며 보편적인 장애인입니까? 그게 이제 특권층이죠.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지금 산업 전선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려면은 육성주의는 완전 갖다 버려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각 당에서 이제 뭐 청년에게 정치학교를 한다 이런 것들 시도를 제가 되게 안 좋게 보는 게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청년 정치학교를 듣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특강한 대여섯 번들은 갑자기 정치를 할 수 있어진다? 이건 정치에 대한 모독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12년 정규교육에 대학교육까지 마치고 정치할 자질이 없었는데 갑자기 정치인 나와서 특강 한 4-5시간 하는 거 들으면 갑자기 정치할 사람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정치에 있어서 가야 될 게 선발주의에 가깝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선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진입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거 끝나고 저희가 기획하는 게 예전에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시절에 썼던 토론 배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게 토론 배틀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 실력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정치권에 입성한 사람들은 주군이 없습니다. 누구의 키즈가 될 일도 없고요. 본인의 실력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정치를 할 수 있고요. 그 실력이 제 스스로에게 권위가 됩니다. 누가 부여해준 권위가 아니라 본인이 싸워 얻은 권위가 되거든요. 그럼 훨씬 정치하면서 주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가 청년 토론 배틀 기획하는 거는 가서 우승하면은 저희 당에 당 대변인 직함을 주고, 그럼 그 당 대변인이 되면은 자기 이름으로 논평도 실제로 바로 낼 수 있고,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 바로 현장에 싸울 수 있는 그 권한 정도만 부여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당에서 청년위에 10년 굴러라 이런 건 저희는 요구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아까 말했듯이 돈과 시간이 있는 굉장히 소수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런 선발주의가 강화돼야 된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2012년에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랑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으로 저랑 비대위원 같이 있었으니까 밥 먹으면서 인구구조 이야기를 그분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자,
지금 남녀 성비가 같은 연령대에서 보통 한 110대 100 정도 나오거든요. 남성 110명 대 여성 100의 비율로 출산을 해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할 때 나이 격차가 한 3, 4살 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갓 20대가 된 2000년생과 2005년생을 놓고 보면요, 2000년생 남성이 33만 명, 2005년생 여성이 21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50대 100의 성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출산율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성비는 유지되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는 만큼 한 5년 정도 차이를 두면은 성비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미 김종인이라는 그 원로 정치인은 2012년에 저랑 밥을 먹으면서 그 논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나중에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격적인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과연 민주당에 현재 이제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2000년생이 33만 명 남성이 태어나고 2005년생이 21만 명 태어나는 여자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그럼 이 150대 100의 결혼 정년층 성비를 어떻게 앞으로 한 5, 6년 뒤에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답 모르면은 폭동이라도 솔직히 할 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미리 대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0년생 남성들에게, 나중에 33만 명이 이르는 그들에게 나중에 가가지고 한 6, 7년 뒤에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은 절반, 아니 한 3분의 1은 결혼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거는.